Hello, I'm Ruby from Canada and I love Korea so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예요. 오늘은 요즘 캐나다에서 냉면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황 얘기 가져왔어요. 지난달에 토론토에서 같이 자란 친구 제시카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루비야, 나 지금 노프릴스 왔는데 여기 아시안 식품 코너에 냉면 밀키트가 무려 4종류나 깔려 있어. 이거 뭐가 제일 맛있어? 하는 거예요. 저 그 카톡 받고 한 10초 정도 화면을 그냥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제시카는 제가 한국 와서 냉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루비 너 이제 그 국수 종류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웃어넘기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친구가 노프릴스 마트에서 밀키트를 고르면서 저한테 추천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짝 유행 수준이 아니에요. 뭐 제시카가 마트에서 직접 카트에 담겠다고 손을 뻗었다는 건 캐나다 여름 식탁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 이 얘기 진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한국 냉면 하나가 여름식 문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에이, 설마 거짓말 아니냐고요? 지금 토론토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캐나다 사람들이 여름 음식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를 아셔야 해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있었는지를요. 캐나다 여름은요, 1년을 기다린 보상처럼 오는 계절이에요. 겨울에 그 영하 20도짜리 바람을 이겨내고 나서야 맞이하는 여름이니까 캐나다인들이 그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6월만 되면 토론토 전체가 들썩이는 걸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공원마다 사람이 쏟아지고 뒷마당마다 바비큐 냄새가 진동하고 팀홀튼 앞에는 아이스드 커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거든요. 저희 아빠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시즌이 끝나자마자 매년 5월 말부터 뒷마당 바비큐 세팅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아빠한테 여름이란 바비큐 그릴 앞에서 맥주 한 캔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완성된 계절이에요. 거기다 디저트로 버터 타르트 한 조각이면 그게 캐나다 여름의 전부라고 아빠는 진심으로 믿으시거든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여름만 되면 나나이모바를 직접 만들어 내놓으시는데 그게 자기네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온 레시피라고 하시면서 여름 간식은 이게 정답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나나이모바를 혹시 다른 걸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나오면 엄마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실망하시는 눈빛을 보내시거든요. 그 눈빛 한 번으로 온 가족이 2번 다시 그 말을 꺼내지 않게 되는 위력이에요. 그런데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이 집 딸로 자라면서 캐나다 여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온몸으로 흡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냉면 한 그릇을 처음 마주한 순간 그 자부심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 서울에 왔던 게 몇 년 전 여름이었는데 단짝 민지가 저를 데리고 을지로 쪽 오래된 냉면집에 갔거든요. 민지는 토론토 마케팅 회사 다니는 제시카랑은 달리 한국 토박이니까 현지 맛집 정보는 민지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해요. 그날도 민지가 루비야, 너 오늘 인생 음식 만난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국물을 보고 이게 여름 음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였으면 그 그릇을 보는 순간 저 이거 식어서 나온 거 아닌가요? 하고 진지하게 서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면을 한 젓가락 들어서 그 냉골탕 국물에 담갔다가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버터 타르트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새콤하고 시원한 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7월 토론토 습기 속에서 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무슨 감각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예 몸 안쪽부터 온도가 리셋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지가 옆에서 어때? 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대답 대신 2번째 젓가락을 뜨고 있었어요. 그게 캐나다 여름 음식 자부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어요. 루비 그거 그냥 루비 개인 취향 아니야. 캐나다 사람들 전체가 반응하는 건 다른 얘기 아닌가 하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살아서 익숙해진 거겠지 했거든요. 근데 제시카 카톡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케팅 전문가인 제시카가 트렌드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노프릴스 아시안 코너에서 밀키트를 직접 카트에 담겠다고 저한테 추천을 묻는다면 이건 개인 취향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한국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름을 완전히 다시 정의해버리는 나라예요. 자, 그럼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부터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매년 여름마다 저만의 루틴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집 근처에 오래된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 이모님이 이제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말없이 물냉면 주문을 넣어 주시거든요. 제가 이모님 얼굴만 봐도 이미 그 국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들어가면서 이모님 오늘은 비빔으로 해볼까요? 했더니 이모님이 잠깐 저를 보시다가 그냥 물냉면으로 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저보다 제 입맛을 더 잘 아시는 단계가 온 거죠. 캐나다였으면 단골 식당 가도 종업원이 제 얼굴을 기억할 확률이 반반인데 여기서는 이모님이 제 계절 메뉴까지 외워두신 거잖아요. 이건 그냥 서비스 수준 얘기가 아니에요. 나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루비 씨, 캐나다에서도 요즘 이거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하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이모님이 어떻게 아셨나 했더니 요즘 가게에 오는 외국인 손님들이 부쩍 늘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캐나다 친구한테 사진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릇 앞에서 한참 사진을 찍고 간대요. 이모님이 그거 보시면서 이 국물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이모님한테 제가 아는 캐나다 얘기를 전부 풀어드렸어요. 이모님은 들으시면서 아이고 세상에를 3번이나 하셨는데 그 아이고 세상에 한마디에 이모님의 진심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저 그 순간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울 골목 냉면집 이모님의 손맛이 토론토까지 가 닿고 있다는 걸, 이모님이 그걸 모르고 매일 국물을 끓이고 계셨다는 게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근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에서 온 친구를 하나 데리고 그 냉면집에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름이 앤드루예요. 앤드루는 밴쿠버 출신인데 음식 취향이 확실한 친구예요. 자기가 먹어본 것만 믿고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국 오기 전에도 저한테 루비나 솔직히 한식은 잘 모르겠어. 냄새가 강하다는 말 많이 듣던데 하고 쿨하게 말하던 친구예요. 밴쿠버 사람들 특유의 그 건강식 자부심이랄까. 유기농 샐러드랑 아사이볼이 세상 최고라고 믿는 그 눈빛이 앤드루한테도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냉면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모님이 물냉면 2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앤드루가 그 그릇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음 조각이 동동 떠 있고 그 위로 면이 촘촘하게 올라가 있고 오이채랑 편육이 얹혀 있는 그 비주얼을 보면서 앤드루가 저한테 루비, 이거 혹시 아직 덜 나온 거 아니야? 하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본인 눈에는 육수가 아직 가열 중인 상태로 보였던 거죠. 저는 아니 이게 완성된 거야 했더니 앤드루가 얼음이 들어간 국수를 왜 먹어? 라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려는 찰나였어요. 제가 일단 한 젓가락만 먹어보라고 방황제로 설득을 했거든요. 앤드루가 못 이기는 척 면을 조금 집어서 국물에 찍었다가 입에 넣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제가 냉면집에서 목격한 것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앤드루 표정이 딱 4초 동안 완전히 정지하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2번째 젓가락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4번째, 어느 순간부터는 국물을 그릇째 들이켜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제가 민지한테 이끌려 처음 냉면을 먹던 날이 그대로 겹쳤어요. 아, 이 패턴이구나. 한국 냉면 앞에서 캐나다 사람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젓가락 한 번이구나 싶은 거죠. 앤드루가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루비야, 나 밴쿠버 돌아가면 이 밀키트 사서 들어갈 거야. 캐리어에 5봉지는 넣을 수 있겠지 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사이볼이 세상 최고라고 믿던 밴쿠버 남자가 캐리어 용량을 냉면 밀키트 기준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모님 몰래 이모님 얼굴을 한번 봤어요. 이모님은 다른 테이블 손님 국물을 챙기고 계셨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모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밴쿠버까지 팬을 만들고 계신다는 게 진짜 웃기면서도 뭉클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앤드루가 토론토에 있는 자기 형 얘기를 꺼냈어요. 형 이름은 댄인데 댄은 미시속에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캐나다 아저씨예요. 주말마다 메트로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바비큐 해먹는 게 낙인 사람이고 외국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앤드루가 서울에서 냉면 먹은 날 저녁에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 나 오늘 한국 국수 먹었는데 진짜 충격이야 했대요. 댄 형이 처음엔 그래 맛있었어 하고 넘어가려다가 앤드루가 국물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기 시작하니까 슬슬 귀가 솔깃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댄 형이 그거 캐나다에서도 살 수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앤드루가 노프릴스나 코스트코 캐나다 가면 밀키트 있을 거라고 했더니 댄 형이 다음날 바로 메트로마트를 들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냉면 밀키트 2봉지를 카트에 담아서 나왔다는 후일담까지 들었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주말 바비큐가 인생의 낙인 미시소가 아저씨가 마트에서 한국 냉면 밀키트를 카트에 담는 장면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캐나다 통계청이 올여름 식품 트렌드 조사를 하면
냉면 밀키트가 상위권에 진입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가게 현장도 달라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토론토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켄싱턴 마켓 근처를 걸었는데 거기 한 식당 앞에 저녁 6시 반에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캐나다인이에요. 번호표를 손에 쥐고 기다리면서 다들 핸드폰으로 냉면 사진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줄을 보면서 한참 멈춰 섰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서울에서 냉면집 앞에 줄을 서던 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토론토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이 국물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토론토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그 줄을 서고 있다는 게 어찌나 기묘하고 감동적이던지요. 저 그날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은 국수 한 그릇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 국물로 지구 반대편 여름 식탁을 조용히 점령해 버리는 나라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 전역에서 냉면을 둘러싼 반응이 상상 초월 수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도는 얘기였으면 저도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제시카한테 그 노프릴스 카톡을 받은 뒤로 제시카랑 영상 통화를 한번 길게 했거든요. 제시카가 하는 말이 요즘 토론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점심 메뉴 얘기가 나오면 꼭 한 명씩 냉면 먹어봤어를 꺼낸대요. 마케팅 업계 특성상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반응이 더 빠르게 퍼진다는 게 제시카의 분석이에요. 심지어 제시카네 팀장이 지난주에 팀 회식 장소를 한 식당으로 잡았는데 냉면을 시킨 사람이 12명 중에 7명이었대요. 토론토 도심 직장인 12명이 회식 자리에서 냉면을 7그릇 시켰다는 이 장면이 진짜 예사롭지 않거든요. 제시카가 그날 저한테 루비 너 한국 가서 잘했다 했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속으로 민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저를 냉면집에 데려간 사람이 민지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 영상 통화 이후로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냉면 밀키트 끓이는 법을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매년 여름 나나이모바 레시피가 최고라고 하시던 그 엄마가 냉면 육수 비율을 저한테 물어보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더니 엄마가 이틀 뒤에 직접 만들어 드셔보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영상 통화를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루비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였어요. 우리 엄마한테 생각보다 괜찮은데 는 사실상 극찬이에요. 엄마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그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영상 통화 끝나고 저 혼자 한참 웃었어요. 나나이 모바 왕국의 여왕이 냉면 국물을 직접 끓여 드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저한테는 캐나다 여름이 진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아빠는 더 웃겨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냉면을 끓이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자기도 한 젓가락 맛을 보셨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바비큐랑 같이 먹으면 괜찮겠는데 였다는 거예요. 아빠 특유의 모든 음식을 바비큐 옆에 배치하는 그 세계관이 냉면에도 적용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냉면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NHL 하키랑 바비큐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아빠가 냉면 한 젓가락을 드시고 괜찮다고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지진 뉴스급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나서 아빠한테 따로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냉면 맛있었어요 했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엄지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엄지 이모티콘 하나가 다른 어떤 문장보다 감동이었거든요. 무뚝뚝한 캐나다 아빠의 엄지 하나는 진심이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게 가족 얘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거든요. 요즘 토론토 카페와 식당가에서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어요. 켄싱턴 마켓 쪽에 새로 생긴 퓨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 여름 시즌 메뉴로 냉면 브런치 세트를 내놨어요. 물냉면 미니 사이즈랑 캐나다식 사이드를 같이 구성한 메뉴인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자마자 사흘 만에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카페 오너가 인터뷰에서 한국 손님보다 캐나다 손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건 마치 메이플 시럽이 수십 년 지켜온 캐나다 여름 식탁 왕좌를 냉면이 조용히 넘보기 시작한 격이에요. 코스트코 캐나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앤드루가 밴쿠버 돌아가서 코스트코에 갔더니 한국 냉면 밀키트가 대용량 묶음으로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안 식품 코너가 아니라 여름 시즌 추천 상품 섹션에 올라와 있었대요. 앤드루가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저 그 사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코스트코 캐나다가 시즌 추천 섹션에 올린다는 건 이미 데이터가 증명한 수요라는 거거든요.
캐나다 통계청이 올여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내놓으면 냉면 관련 항목이 신규 진입할 것 같다는 제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요즘 서울에서 이 소식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몇 년 전 민지가 저를 냉면집에 처음 데려가던 날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저는 그냥 신기한 여름 음식 하나를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여름을 견디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한 거였고, 이제 그 경험이 토론토 직장인 회식 테이블 위에서도, 미시소가 아저씨 주말 장바구니 안에서도, 엄마 뒷마당 부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서울 골목 냉면집 이모님의 그 국물 한 그릇이 이렇게 멀리까지 다 있다는 게요. 한국은 유행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나라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